자, 들어가겠습니다. 1장 관세평가 총설. 총설에는 자, 올바른 관세평가가 왜 필요한가?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딱 봐도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읽으세요. 심심할 때. 여기서 수험 목적상 가져가야 될 건 몇 개 안 돼요. 과거에 시험 문제가 최대한 좀 논하라라는 문제가 그래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논하라와 설명하라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논하는 건 정말로 나의 논리를 펼치는 거고요. 설명하라는 진짜 그냥 단순히 설명만 하면 돼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하라라는 질문은 주로 어떤 조항과 어떤 조항 혹은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들의 뭐 관계 혹은 뭐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한계점 이런 것들을 논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절, 2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진짜 제가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공부 잘 안 되고 좀 심심할 때 쓱쓱쓱 읽어보셔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을 만한 애들이에요. 저희가 썰을 푼다라고 설명을 해요. 썰 푸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주로 썰을 푸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썰 풀어야죠. 판타지 소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져가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부담되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다. 설명하라는 거의 법조항을 그대로 쓰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안 나온 지 좀 됐고 거의 이거 위주. 말이 설명하라 혹은 뭐 그대로 뭐 서술하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법조문 그대로 써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올바른 관세평가 필요성은 사실 우리 다 본 거예요. 저희 유인물로 미리 다 본 건데 평가의 산업적 정의도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물건값을 헤아려 매긴다.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한다. 근데 우리는 결론 뭐였습니까? 물품, 수입되는 물품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온당한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화폐 가치로 만들어내는 일이 관세평가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스킵하겠습니다. 여기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결국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관세는 어디에서 뽑아내죠? 과세 표준에서 뽑아내죠. 올바른 과세 표준을 찾아 나가는, 올바른 과세 표준을 계산해 나가는 행위다. 그 두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관세 평가의 의의, 그러니까 개요 이런 것들로 보시면 돼요. 근거과세 원칙이니까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제14조에. 그리고 나아가서 15조에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하지만 수량은 거의 없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하, 관세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굳이 뭐 줄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관세평가의 적용 범위는 사실 밑에 따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들어서 저희가 수입하시는 분들을 화주라고 불러요. 화물의 주인 해가지고 수입 화물의 주인. 화주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어차피 요새 다 FTA 때문에 관세 빵프로인데 뭐 사실 가격 따질 일 있습니까? 관세 어차피 빵원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세법 하시게 되면은 내국세까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보실 건데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세를 곱하면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나오죠. 부가세는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해서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를 곱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빵원이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가 세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가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또 나아가서는 사실 관세랑 부가세 두 개만 있으면은 어차피 도찐 개찐이긴 한데 개별 소비세가 붙는 사치품이라든지 주세가 붙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그게 더해지면서 마지막에 부가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관세율이 0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세 가격을 잘 찾아내야 왜? 여기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세 가격이 어그러져 있으면 부가세부터 잘못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 개소세 붙고 주세 붙는다? 이 가격에 의해서 또 곱해가지고 나오게 될 건데 다 엎어져요. 다 빠그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율이 0%가 많아진다 손 치더라도 관세평가는 중요하다. 그게 이 두 번째 단이에요. 여기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요 밑에죠.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내국세를 세관에서 징수해요. 내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장한테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국세의 과세 표준으로도 마찬가지로 관세의 과세 가격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도. 흐름만 알고 계시면 이거 썰 푸는데 어렵지 않죠. 키는 이거였죠. 수입 물품에 대한 내국세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 가격과 내국세 부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시작을 열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트렌드는 아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시험 여러분 트렌드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 3년은 되게 쉽잖아요. 그 전에 한 5년이 진짜 어려웠어요. 수험 제가 강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딱 제가 31회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좀 보다가 한 34, 5, 6 요 정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강의 시작하려고 막 준비할 때였으니까 기출문제 딱 봤는데 오 당황했어요. 나름 제가 좀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관세사들이 되게 루트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회사로 가실 수도 있고 관세법인 들어가서 통관을 하실 수도 있고 FTA 하실 수도 있고 공공기관 가실 수도 있고 근데 이 관세법인이나 회계법인 로펌 이런 데 들어가셔서 통관이나 FTA 컨설팅, 품목분류도 컨설팅 많이 하거든요. HS 코드 잡는 거. 그거 컨설팅, 환급 컨설팅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관세평가, 우리 지금 과세 가격을 잘 잡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막 빵빵 때리잖아요. 최근에 뉴스 기사 뜬 게 막 연예인들 세무조사에서 막 추징 맞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관세청도 똑같은 걸 해요. 관세조사란 걸 나와요. 관세청의 세무조사. 그러면 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세금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 보자. 이 콜 뭡니까? 과세 가격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자. 이런 것들을 봐요. 최근 5년치의 수입 실적을 토대로. 그러면 과세당국은 당연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세당국은 당연히 더 가져가려고 하죠. 세금을. 업체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전문가인 대리인을 써요. 세법은 정말 어려워요. 그럼 대리인이 들어가서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과세 가격 이렇게 해서 적정해요. 추징액 100억이 웬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다퉈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논리를 설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틀리면 조세심판원 가고 조세심판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변호사한테 인수인계를 하죠. 저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관세평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좋았죠. 관세평가라는 게 너무 멋있고 솔직히 일반 통관보다는 솔직히 좀 간지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일할 때. 참 수트 쫙 빼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머리도 버섯머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버섯머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평가 여러분들 만약에 전문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와 개인 시간 진짜 없고 대신에 돈은 많이 주고 금융치료를 받아요 막. 근데 머리 자르러 갈 시간도 없고 하지만 엄청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도 접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시간이 없고 야근을 막 폭풍적으로 하냐면 대리인으로서 이제 막 열심히 막 의견서도 쓰고 막 하잖아요. 회사 사람들은 없어요. 다 퇴근했어요. 나 혼자 남아있어요. 제 팀원이랑 해가지고 혼자 남아서 하는데 갑자기 건물 불이 다 꺼져요. 수희 아저씨가 갑자기 뭘 눌렀는지 드르르르 하면서 셔터가 내려가요. 막 뛰어나고 여기 사람 있어요 하면서 막 우리 사람 있다고 막 새벽 2시 3시 되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관세평가만 전문으로 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강도 높은 업무까지도 조금 각오는 하셔야 되기는 해요. 대신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1번 페이가 셉니다. 두 번째는 쉴 땐 또 빡시게 쉬어요. 일이 없어서 저는 한참 심사 그 조사 대리를 많이 했을 때 조사 대리 이퀄 우리가 공부하는 관세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조사 대리를 많이 했을 때 1년 12달 중에 한 9개월 정도는 외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막 한 3개월, 4개월 밖에 나가 있다가 딱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막 되게 뻘쭘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막 외근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뭐 얘기하고 있었죠? 뭐 얘기하고 있었지? 맞다. 쉴 때 확실하게 쉬어요. 외근 나가서 엄청 바빴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드래그를 한 3,000번 한 것 같아요. 막 하루에. 그다음 막 쇼핑하는데 막 일하는 척하면서 쇼핑해요. 막 공부하는 척하고. 쉴 땐 확실하게 쉬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관세평가를 하시다가 흥미가 생겨서 이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미리미리 열심히 해놓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페이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의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차를 좋아해가지고 독일 3사를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동기부여.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